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중국에서 토끼의 해를 맞아서 발매된 토끼 우표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공개될 때만 해도 사악해 보인다, 괴기하다 이런 혹평이 쏟아졌었는데 정작 발매가 시작되자 첫날 모두 매진된 겁니다. 지구촌 화제에서 만나보시죠. 푸른색 몸에 붉은 눈을 가진 토끼. 보통의 토끼하면 떠오르는 귀여운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죠. 중국에서 개묘년 토끼의 해를 맞아 발매된 기념 우표 중 하나인데요. 처음 이 우표 도안이 공개되자 SNS를 중심으로 사악해 보인다, 괴기하고 조악하다 등의 혹평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발매가 시작되자 준비된 3,800만 세트가 첫날 모두 팔렸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후 오히려 신기하고 기발해 색다른 묘미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여론이 반전됐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우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발매 가격이 7,000원이었던 한 세트 우표 가격은 최근 300% 이상 급등해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하얀 눈밭 위에 거대한 토끼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두 팔을 움직여 북을 치기도 하는데요. 러시아 극동 사하공화국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가 토끼의 해를 기념하는 토끼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상의 크기나 정교함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조각상이 동물들의 배설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겨울철이면 영하 30에서 40도까지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시베리아의 극한 추위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예술가 매년 거름을 이용해 12지신을 상징하는 동물 조각상을 만들어 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러시아 극동 야쿠츠크의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중인데요. 반면 유럽에선 겨울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물을 부은 컵라면을 들고 있는 여성. 포크에서 손을 뗐는데도 면발과 포크가 그대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영하 50도에 이르는 시베리아의 강추위에 마치 모형처럼 면발이 얼어붙은 겁니다. 뜨거운 물도 공중에 뿌리는 순간 눈처럼 얼어버립니다. 러시아 극동 사하공화국의 야쿠츠크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유명한데요. 최근 유난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영하 6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자 이 지역 학교들은 화상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냉동고처럼 꽁꽁 얼어붙은 것인데 주민들은 대체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걸까요? Но что-нибудь еще, кроме тепло одеваться, там какие-нибудь лайфхаки, что-нибудь такое? Ничего нет. Просто главное потеплее одеваться. Капуста, как капуста, так скажем. 겨울철 에너지 대란을 걱정했던 유럽에선 겨울이 실종됐습니다. 새해 첫날 체코와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8개국이 역대 1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럽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이상 고온에 알프스 산맥의 스키장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독일의 한 스키장은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이 오지 않자 1월로 예정됐던 스키 월드컵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Die Klimaerwärmung ist einfach definitiv da. Ich denke, es ist jetzt hier natürlich schon auch ein Ausnahmewinter. Das ist im gesamten bayerischen Alpenraum zu sehen. Wir hoffen natürlich, dass dass wir nächstes Jahr bessere Glückssträhne. 세계 전역의 극한 기온을 추적해왔던 한 기후학자는 지난해 여름 유럽을 휩쓸었던 폭염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유럽 역사상 가장 극심한 열파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재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아주 독특한 식료품점이 들어섰습니다. 여느 가게처럼 과일과 채소, 과자 등 각종 식료품들로 빼곡히 채워졌지만 모두 먹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이색 체험 공간을 한보선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는 사람들.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고르고 매대를 둘러보며 뭘 살지 구경하는 모습이 일반 슈퍼마켓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식료품들은 먹지 못하는 음식들입니다. 길거리나 매립지에 폐기된 비닐봉지와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가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색색의 비닐을 뭉쳐 각종 채소를 표현했고 초록색 비닐봉지 안에 풍선을 불어넣어 수박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페트병 뚜껑과 폐종이는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의 케이크로 재탄생했습니다. 플라스틱백 스토어라는 이름의 이 가게는 사실 식료품점을 가장한 설치미술 공간으로 관람객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지난 2020년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 미국은 물론 호주에서도 전시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I got the idea many years ago after watching someone bag and double bag and triple bag all my groceries that were already inside of bags and boxes and bags, and I just was sort of struck by how ridiculous how much packaging is involved in our everyday lives. 미국의 한 환경 연구단체는 미국인이 연간 소비하는 비닐봉지가 1,000억 개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시회를 연출한 감독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 언젠가 이 프로젝트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꿈이지만 아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보선입니다. 지난해 말 퇴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용한 업무용 신용카드 내역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4년간 사용한 업무용 신용카드 청구 금액 무려 67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비용보다 사용처인데요. 업무와는 상관없는 사냥과 낚시, 스포츠기구와 침구류 구매 등에도 카드가 사용된 겁니다. 하루에 제과점 한 곳에서 1,300만 원, 주유소 한 곳에선 1,700만 원을 쓰기도 했고 한 식당에선 무려 2,600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는 아직도 대선 패배를 시인하지 않아 브라질의 선거불복 폭동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발달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인구에서 조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세계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15억 명 정도가 조부모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1960년엔 5억 명에 불과했는데 60여 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오는 2050년엔 조부모가 21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가정에서 엄마 대신 아이를 대신 봐주는 할머니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캐메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제치고 역대 흥행 6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2조 3,700억 원이 넘는 누적 박스오피스를 기록한 건데요. 아직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아바타2, 조만간 톱5에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흥행 영화 5편 가운데 아바타와 타이타닉을 포함해서 3편이 캐머런 감독의 영화로 채워지게 됩니다. 2018년 아가씨로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이 두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감독상과 외국어 영화상 두 개 부분 최종 후보에 오른 건데요.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영미권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다음 달 19일에 개최됩니다. 미국에서 아주 독특한 썰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반 썰매가 아니라 간이 화장실 모양의 썰매만 참가 가능한 대회인데요. 병기는 물론 두루마리 휴지까지 모두 완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이 앉아있는 네모난 박스를 힘껏 밀며 내달립니다. 박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직접 만든 간이 화장실. 미국 워싱턴주의 작은 마을 콘코널리에서 무려 42년째 이어지고 있는 5개 화장실 썰매 대회입니다. Well, you have to build your outhouse by wood, certain dimensions. You have to have a toilet. You have to have a helmet. You have to have a toilet. You have to have up on skis.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열리는 대회지만 화장실 썰매만 만들어 온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루마리 휴지까지 완벽 구비해야 하는 것이 필수 규칙이라고 하네요. 주인의 품에 안긴 반려견에 성수를 뿌리며 축복을 내려주는 카톨릭 사제. 동물들의 수호 성인 중 한 명인 성 안토니오 축일을 맞아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들을 축복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본고장 바티칸과 멕시코 등 세계 곳곳의 성당이 반려동물과 함께온 신도들로 북적였습니다. 견공들은 물론 고양이와 토끼, 기니피그 등 다양한 동물들이 많은 성당을 메웠는데요.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주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내면 좋겠네요. 말을 탄 사람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듭니다. 성 안토니오 축일 전날 스페인에서 루미나리아스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닥불 위를 말을 타고 지나가면 연기와 불꽃으로 동물을 정화하고 악귀를 내쫓아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Lo que se hace es con el humo purificador que se crea de las luminarias de las lumbres es proteger a los animales durante todo el año. En este caso los caballos porque antiguamente se usaban para las árboles del campo. 대략 500년 전 시작된 유서 깊은 전통 축제로 올해에는 약 120마리의 말이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 학대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화상 방지 보호제를 충분히 발라 말이 다칠 염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